자, 24번 최종 정리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별로 어렵지 않았던 문제죠? 자, 그림 그려볼게요. 자, 점 A가 5,4고요. 점 B와 C를 구하는 문제인데 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고 무게중심의 좌표가 1,2였어요. 자, 먼저 B 좌표 구할 수 있죠? 자, B의 X 좌표가 얼마가 돼야 돼요? 자, 얘랑 더해서 반 나눠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7이 되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4랑 요놈이랑 더하고 반 나눠서 3이 되려면 2가 되면 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B의 좌표는 마이너스 7,2가 되면 되고요. 자, C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 무게중심의 좌표가 나와 있죠. 무게중심의 좌표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볼까요? 자, 5와 마이너스 7과 요 C X 좌표를 더해요. 그죠? A라고 하면. 그럼 5 더하기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 나누기 3 하면 이게 1이 나와야 되죠? 그럼 A는 5인가요? 5? 저 A는 5가 되면 되고요. B는 자 2와 4를 더해서 얘를 또 더해서 3으로 나눴을 때 2가 나오려면 0이 되면 되겠네 그냥. 그래서 5,0 이렇게 바로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C는 5,0이고요. B는 마이너스 7,2가 되겠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이게 중점이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무게중심이잖아요. 그럼 이게 1대 2예요. 그죠?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아니까 C의 좌표는 어떤 점이냐면 요 중점과 무게중심을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죠. 그래서 외분점 이용해서 또 C의 좌표를 구하셔도 돼요. 자, 어쨌든 답은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요. 자, 2번도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자, 원이 있고요. 2,4에서 접선과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고요. 자, 2,4에서 이렇게 어떻게 겠죠? 이렇게 위의 점이죠? 미안합니다. 어쩐지 이상했어요. 자, 2,4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자, 접선의 방정식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원 위의 점이고 그리고 원이 지금 중심이 원점이기 때문에 바로 x 2x 더하기 4y는 20으로 구할 수 있고 자, 절편 구하면 되죠? 자, x절편은 얼마냐면 x절편 10이고 y절편 얼마냐면 5네요. 그래서 50 나누기 2해서 2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중심이 원점이고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공식이 있었죠. 저는 유일하게 이것만 외우고 있어요. 활용도가 이건 높기 때문에. 자, 넘어가서 3번. 자, 3번은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가로 세로 길이가 7, 6인 직사각형 ABCD의 변 AB 위에 점 P가 있고 뭐 Q가 있고 X는 AD 위를 Y는 BC 위를 움직인다. 그래서 어쩔 때 했을 때 PX, XY, YQ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PX, XY, YQ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X는 선분 AD를 Y는 선분 BC를 움직이고 있는 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림으로 풀라고 했고 대칭이동 이용하면 된다고 했어요. 대칭이동 해볼게요. 자, 그러기 전에 우리가 좌표를 잡아봅시다. 여기 Y축, 여기 X축, 여기 B를 원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요 길이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이라 한다면 요 PX와 길이가 같은 그런 애를 찾아주기 위해서 요 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볼까요? 물론 이건 X축, Y축 대칭은 아니지만 이렇게 길이가 같고 합동이 되도록 이렇게 길이가 밑변 1인 직각삼각형을 올리면 되죠. 위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요점의 좌표는 얼마냐면 0,7이 되겠죠. 6에다가 1을 더하니까 어쨌든 1번, 2번, 3번의 합을 구할 건데 1번과 1번 프라임은 같으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3번도 X축 대칭 이동하면 얘를 3번 프라임이라 한다면 3번과 3번 프라임의 길이가 똑같아요. 자, 그럼 요 점이 어떤 점이 되냐면 7,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엔 1번 프라임, 2번, 3번 프라임의 합을 구하면 되는데 자,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파란색 선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x와 y는 변할 수 있는 점이에요. AD 위에서와 BC 위에서. 그러니까 결국엔 최소가 되려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으면 되겠죠? 결국에는 0,7과 7,-1 사이 거리를 구하시면 되고요. 49 더하기 88에 64. 그럼 얼마죠? 루트 113인가요? 네, 답은 루트 113이 되겠습니다. 뭐 말만 거창하지 사실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그냥 구하는 단순한 문제예요. 자, 넘어가서요. 자, 4번. 자, 역시 어떤 이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한다면 그림으로 항상 푸시면 돼요. 자, A가 1,1이고요. B가 3,4고요. 자, Y축 위로 움직이는 점 C가 있고 이 길이와 이 길이 합의 최소값이 돼야 돼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일직선을 만들어주면 돼요. 자,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시켜가지고 Y축 대칭 이동시켜보면 이 점이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을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AB를 연결하는 요 직선 방정식을 구하면 그 방정식에 Y축과 만나는 요 Y절편, Y축과 만나는 요 교점이 점 C의 좌표가 되겠죠. 자, 얘와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요. Y는 기울기 4분의 3,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고 점 C의 좌표는 Y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가 0일 때예요. 그래서 X가 0일 때 4분의 7이 되겠네요. 그래서 0,4분의 7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네요. 넓이 구하는 공식 여러 가지 떠오를 수 있죠. 아니면 또 넓이 구하는 그냥 방법 같은 거 여러 가지 떠오를 수 있는데 보통 좌표 평면상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바로 계산이 안 되면 그거 신발끈 공식을 이용하시면 편해요. 자, 요점과 요점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되죠. 얘와 얘 연립하거나 얘와 얘를 연립하면 요점과 요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죠. 자, 요점의 좌표를 구하면 y는 x와 3x 플러스 2y는 11을 연립하면요. 5분의 11, 5분의 11이 나옵니다. 그리고 4x와 3x 플러스 2y는 11을 연립하면요. 이게 1,4가 나와요. 자, 그리고 원점 0,0. 그럼 신발끈 공식을 써볼 건데 자, 어차피 수미상관의 구조잖아요. 앞에 썼던 거 뒤에 똑같이 한 번 더 쓰기 때문에 앞뒤는 간단한 점을 써주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나는 0,0을 앞뒤로 써줄 거고요. 1,4와 5분의 11, 5분의 11을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러면 대각선끼리 이렇게 곱하고 얼마죠? 그러면 5분의 44만 남고 이렇게 곱하면 역시 다 0대가 없어지면 5분의 11만 남겠네요. 둘을 빼고 절대값의 절반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5분의 3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0분의 33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네요. 그냥 계산하시면 복잡하지만 신발끈 공식 이용하면 객관식 문제인 경우에는 간단하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두 접선의 기울기 곱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3, 마이너스 3,1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확인해 보면 이게 원 밖의 점이에요. 원 밖의 점인 걸 확인하려면 이 중심과 이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죠. 그러면 루트 10이니까 반지름 루트 5보다 크기 때문에 원 밖의 점이에요. 그럼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요? 이거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y는 기울기 모르니까 이렇게 하시고 얘와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mx-y 플러스 3m 플러스 1은 0이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0,0 대입하면 절대값 3m 플러스 1 요 값이 루트 5가 되면 되죠. 자, 요거 계산해주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하세요. 곱하시면 이렇게 되고 얘를 제곱할게요. 9m제곱 플러스 6m 더하기 1은 5m제곱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계산하면 4m제곱 플러스 6m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고요. 자, m값을 구할 필요가 없고 두 접선 기울기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 기울기가
바로 요놈의 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겠죠. 자, 기울기 곱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4분의 마이너스 4 해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지 않죠? 괜찮죠?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7번.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네. 자,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은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다 쓰고 시작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x로 정리해보면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 7을 이제 더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해가 없어야 돼요. 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그쵸? 얘가 얘랑 크기가 반대가 되면 되지 않나? 얘가 만약에 뭐 5고 얘가 1이면 x는 5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1보다 작거나 같다. 그걸 만족하는 x는 없죠. 그런 식으로 여기 양 끝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 a 마이너스 4가 2분의 1 a 마이너스 10보다 크면 돼요. 같으면요? 같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작거나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즉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해를 갖겠죠. 이러면 그러니까 같으면 안 돼요. 얘가 왼쪽이 더 커야죠. 그럼 이거 풀면요 a가 6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자, 6보다 작은 a 중에서 가장 큰 정수, 네, 답은 5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7번 문제 부등식 문제도 간단하게 풀어봤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8번. 자, 점 마이너스 코마 마이너스 3을 y축 대칭 이동했을 때 점 A, 그 다음에 점 B고 중점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점 A는 y축 대칭 이동이니까 x좌표가 반대로 바뀌죠. 이렇게. 점 B는 x, y 순서가 바뀌었어요. 자, 중점 M은 두 개의 x좌표끼리 합의 반, y좌표끼리 합의 반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9번. 직선을 x축 대칭 이동한 직선의 기울기를 m, 원점 대칭 이동한 직선의 기울기를 n이라고 할 때 두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x축 대칭 이동, 도형의 대칭 이동일 때 x축 대칭 이동이다.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었어요. 그죠?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자, 원점 대칭 이동은요? 그쵸?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도 마이너스 x를 넣었어요. 자, 계산하면 y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5, 양변을 마이너스를 곱했고요. 얘도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일단 플러스로 바뀔 거고 마이너스 x 플러스 아니고 마이너스 5죠. 자,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면 네,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간단합니다. 자, 10번. 원 위에서의 2, 마이너스 4에서의 접선이 요 원과 접할 때 라고 했네요. 자, 아까 말했듯이 원은 항상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으면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2차 함수처럼. 자, x-7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50-k인가요? 맞나요? 49, 1, 50-k. 네, 맞네요. 자, 2, 마이너스 4에서 접선 원의 중심이 지금 0,0이니까 2x-4y는 20이라는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얘가 요 원과 접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한다?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그러면 중심이 7,1이니까요. 요것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게요. 자, 요거 양변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요 직선과 요 점 사이 거리 구해 보겠습니다. 루트 5분의 자, 7,1 대입하면요.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5 절대값 취하면 15인가요? 자, 계산이 혹시 틀릴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살펴보면 계산이 맞겠죠? 7,1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5네요 5 맞겠지 계산이? 네, 5 맞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우변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루트 50-k가 네, 반지름이겠죠? 그래서 루트 5고 자, 양변을 제곱하면
5는 50 마이너스 k. 따라서 k는 4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자, 11번. 자, y축 대칭 이동 보자마자 어떻게 한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y는 x 대칭 이동한다? 아, 보자마자 x, y 순서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2,5를 지난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네. 자, 따라서 a는 얼마? 1이 되겠죠. 너무 쉽죠. 네, 대칭 이동에 대한 규칙만 알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12번. 자, 평행 이동했더니 일치하였다. 일치하였다. 자, 원이 일치하려면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냐면 두 원이 일치하려면 뭐가 같아야 되죠? 맞아요. 반지름이 서로 같아야지만 평행 이동에서 일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의 일반형으로 한번 표준형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이렇게 얘는 얼마죠? 4, 그죠? 자, 근데 얘가 일치하였다고 했으니까 x축 a, y축 b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근데 중심이 얼마냐면 1, 마이너스 1이죠. 1, 마이너스 1을 x축 a만큼 y축 b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얘가 중심이 원점이 됐다는 거는 a가 마이너스 1, b가 1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반지름 얼마? 반지름은 이제 2인데 요 값이 아예 전체를 c라고 줬으니까 c는 얼마냐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일치하려면 항상 반지름의 제곱 다 같아야 된다는 거. 네, 그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산이 맞겠죠. 이것도 마이너스 1, 1, c는 4. 네, 맞습니다. 자, 13번. 13번은 이제 그림이 좀 복잡해서 어려워 보이는데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얘도 좌표 평면 이렇게 x축, y축을 잡고 지금 문제가 단구공을 쳐서 변 BC에 한번 맞고 변 AB 한번 맞은 다음에 이제 D로 들어가게 하는 그 경로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 단구공은 이게 이렇게 회전을 주지 않으면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해요. 네, 그래서 요각이랑 요각이 같고요. 요각이랑 요각이 똑같아요. 그죠? 네, 이 상황에서 내가 요 파란색 선분의 길이를 구할 건데 이 길이 어떻게 구하냐면 대칭 이동으로 이용해서 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아래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생기겠죠? 요 점을 이렇게 대칭 이동했어요. 그러면 잘 보시면 여러분 요게 이 각이랑 이 각은 막곡지각인데 두 막곡지각이 같다는 거는 이게 일직선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 직선에 이미 일직선에 있어요. 그리고 이번엔 요 직선을 y축 대칭 이동을 해볼까요? 이렇게 이동되겠죠? 자, 요 점이 여기로 오고요. 그럼 역시 얘도 이렇게 각이 또 같아져요. 그리고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아지죠. 요 마주 보는 각. 다시 표현해 보면 요 각이랑 요 각이랑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게 y축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그럼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으면 뭐냐? 막곡지각이 같은 거고 막곡지각이 같으면은 일직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좀 구웠지만 결국 결론은 뭐냐면 요 점과 요 점 사이 거리 구하라는 문제예요. 이 점은 2,1이고요. 자, 요 점을 구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해보면 요 점이 지금 0.4만큼 남았으니까 1.6, 0.5예요. 문제 되게 더럽게 줬네.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1.6, 마이너스 0.5고요.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0.5예요. 자, 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3.6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계산하시면 이게 아마 3.9의 제곱이 나올 거예요. 루트 안이. 그래서 3.9가 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계산했냐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 3의 제곱으로 밖으로 뽑아낼 수 있거든요. 즉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럼 3으로 밖으로 뽑아내시면 3 곱하기 루트 1.2의 제곱 더하기 0.5의 제곱인데 자, 1.2와 0.5를 그냥 10을 곱했다고 생각하고 12랑 5로 바라보면요. 12제곱 더하기 5제곱은
13제곱 피타고라스 수 5대 12대 13. 네, 그거 이용하면 이 루트 안이 1.3의 제곱이란 거를 바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루트 없어져서 1.3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3이랑 곱해서 3.9다라고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14번 보겠습니다. 자, 원을 x축 방향 a 평행 이동했더니 직선과 접하였다. a가 양수고 이때 a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x축 a만큼 평행 이동하면 x-a 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접하였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쓰시면 되죠.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보면 4 더하기 9 루트 13 2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요놈이 루트 13이 되겠죠. 자, 양변에 루트 13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2a 마이너스 4가 13이거나 또는 2a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3이거나. 이 경우는 a가 음수가 나오니까 버리시고요. 이 경우만 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a는 2분의 17 이렇게 푸시면 될 거고요. 15번. 자, 15번은 자, 이렇게 주게 되면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풀지? 뭐 이렇게 계산이 안 되니까 루트가 있어서 계산이 안 되니까 좀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고 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식을 보고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식의 의미 a, b와 0,0 사이의 거리로 바라볼 수 있고요. 이 식 a, b와 마이너스 2,2까지의 거리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a, b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a, b에서 0,0까지 거리와 a, b에서 마이너스 2,2까지의 거리. 자, 1번과 2번을 더해서 가장 짧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요 a, b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이거 더하기 이거가 제일 짧으려면 그렇죠. 요 두 선분 사이 이 두 점을 잇는 선분 위에 아무 데나 있으면 돼. 그럼 요게 1번, 요게 2번. 어쨌든 이 점은 이 선분 위에 있기만 하면 결국에는 1번 더하기 2번은 요 파란색 선분의 길이에요. 그쵸? 근데 이 선분 위에 있지 않으면 길이가 커지겠지 당연히 이 선분보다. 근데 이 선분 위에 어딘가에 점 a, b가 있으면 요거 더하기 요거 하나 요거 더하기 요거 하나 어쨌든 전체 선분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니까 결국에 이 문제는 언제 최소냐면 0,0부터 마이너스 2,2까지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답은 2 루트 2가 되겠죠. 자, 약간 빠른감 있게 속도감 있게 풀어봤는데 아무튼 마무리 그냥 연습 삼아 한번 요거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신감 많이 가지셔도 돼요. 계산 실수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밀려 쓰지 마시고 시간 분배 잘 하시면서 1학기 마지막 시험 잘 무사하게 치르시길 바랍니다. 자, 혹시 계산 실수가 있었거나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기지 마시고 쌤한테는 카톡을 보내주세요. 다른 쌤한테는 카톡을 보내는 게 진짜 신뢰가 될 수 있지만 나한테는 카톡을 보내도 괜찮아요. 나는 이제 댓글 보는 게 더 불편해가지고 쌤은 카톡으로만 질문을 받을 테니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했고요. 자, 계약해서 봅시다. 다시 등교해서.